그 잠깐 헷갈려가지고 여기가 지금 쉼표도 엄청 많고 어디에 연결되는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일단 and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증의 접속사니까 A랑 A and B라고 했을 때 A랑 B랑 형태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대시 있는데 대시를 받아줄 만한 애가 여기서 얘밖에 없죠. 그래서 얘랑 지금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A, B가 된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화에 따라서 다양해진다까지 하고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 됐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우리가 한 특정한 문화 안에서 배운대요. 뭘 배우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맥락을. 근데 사회적 맥락은 맥락인데 어떤 맥락이냐면 그것이 적절하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하는데 지금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 있으니까 to 부정사로 쓰였는데 지금 앞에 appropriate라는 형용사 나와 있죠. 그러니까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부사적 용법 중에 우리 감정의 원인이라는 용법이 있어요. 그 부사적 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뭐뭐 하기에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그 맥락, 사회적인 맥락을 배운다고 그들은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however 나오니까 어떻게 반전이 되는지를 조금 유심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감정적인 상태 그들 자체는 제규대명사 그냥 나오면은 그냥 명사 뒤에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냥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들 자신 스스로 이거를 강조해 준 거예요. 그들 자체는 뭐뭐 하기 쉽대요. be likely to니까 뭐뭐 하기 쉽다. 지금 뭐 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 요거 berry가 다양하다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그러면은 다양한이겠죠. 근데 앞에 in이 있으니까 다양하지 않은. 그리고 이제 berry가 변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invariant 하면은 불변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변하기 쉽대요. 그 문화들을 가로질러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한 기본적인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감정 설정을 생각해 볼 수 있대요. 어떤 설정이냐면 그 진화에 의해서 모양이 잡히고 그리고 뇌에서 실행이 되는 하지만 그러한 감정적인 상태와 그 자극 사이에서의 자극 행동 그리고 다른 인지적인 상태 사이에서의 그 연결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플라스틱이 가소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변하기 쉬운 아까 봤던 invariant랑 반대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가소성이 쉽대요. 그리고 수정될 수 있대요. 어떤 것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는 거예요? 한 특정한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배우는 것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지금 이게 3점짜리여가지고 조금 어려운 문제를 가져온 건데 일단 우리 역접이 중요한 거니까 역접 위주로 이 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중요한 거는 지금
뭔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문화가 서로 다르면은 그 감정을 표현하는 그죠? 감정을 표현하는 그 어휘 이런 어휘나 개념 아까 어디 있었지? 그죠? 어휘나 개념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다른 문화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은 감정을 다르게 표현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지금 그 감정적인 상태 그 자체는 굉장히 불변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감정의 연관성은 가소성이 될 수 있다. 가소성. 잘 변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무슨 의미냐면은 그 감정 자체는 불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과 언어 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방식 이런 것의 연관성은 문화별로 다를 수 있고 굉장히 불변하지 않는 플라스틱 가소성의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역접들 여기도 역접이 있죠. 이 역접들을 이용해서 계속 이모션 자체는 절대적이고 뭔가 불변하는 걸 수 있지만 그게 문화에 따라서 표현되는 방식은 다를 수 있고 그 링크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역접을 통해서 계속 그걸 전환시키면서 전개되는 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역접을 중심으로 잡고 그렇게 봐주면 좋은 문제였고 그래서 답이 지금 2번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지금 문화적으로 구성된 감정의 표현이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감정은 절대적일 수 있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그죠? 감정의 표현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선지들도 한번 같이 보면은 essential link라고 했으니까 필수적인 근본적인 그런 연관성 어떤 것에 대한 연관성이에요? 감정과 행동에 대한 필수적인 연관성 뭔가 필수적인 연관이 나오진 않았죠? 그리고 문화가 중심이 되는 글이니까 그리고 falsely라고 했으니까 잘못 묘사되는 감정 그 글로벌 랭귀지를 통해서 근데 뭔가 잘못 묘사된다라는 내용은 나온 적이 없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정의되는 감정 그 아카데믹 디스플린을 통해서 그러니까 학문 훈련, 학문 분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정의되는 감정 학문 분야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없죠. 그 다음에 5번 더 넓은 영향 어떤 것에? 그 인지에 더 넓은 영향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그 문화적 상황을 문화적 맥락을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 더 넓은 인지의 영향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인지 영향이 주된 포인트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고 이렇게 3번 봐봤고 자 넘어가서 우리 7번 볼 건데 7번은 그래도 3번보다는 조금 덜 어려울 거긴 해요. 그래서 요거 7번 한번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네, 7번 같이 봐보면 많은 도시의 구매자들이 확실히 drawn to라고 하면은 be drawn to라고 하면은 어디에 끌리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끌려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끌리다
어디에 끌린 거예요? 지금 그 개념, 어떠한 개념에 끌린 건데 어떤 개념이냐면 사는 것 그리고 먹는 것, 음식을 사고 먹는 것에 대한 개념, 먹는 것의 개념이래요. 근데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냐면 명사 뒤에 갑자기 ed처럼 분사, 그죠? pp나 ing 분사 나오면은 우리 여기 which, 여기서 are겠죠?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그 자연과 관련이 있는 음식이라는 거겠죠. 그 음식을 먹거나 사는 것의 그 개념에 확실히 끌린 반면에 그 자연은 claimed by as라고 했으니까 광고에 의해서 주장된, 여기서도 똑같이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생략된 거. 광고에 의해서 주장된 그 자연은 아까 봤던 no longer,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였죠. 더 이상 그 자연이 아니래요. 자연 어떤 자연이냐면 그 음식을 창조한. 여기까지는 저 솔직히 완전 와닿진 않죠. 그냥 자연과 관련돼 있는 식품에 되게 매료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뭔가 광고의 눈속임이었다라는 얘기인가? 이 정도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Indeed, 실제로도 약간 조금의 역접의 느낌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이런 느낌이니까. 실제로 그 claimed by many as라고 했으니까 여기 똑같이 명사 뒤에 pp나 ing 나오면 여기 which are, 그죠? which 아니더라도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많은 광고들에 의해서 주장된 그 자연은 그 관련 음식 생산물과 관련이 있었대요. 오직 그 광고의 attachment라고 하면은 그 딸려 있는 거, 부속물 같이 딸려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 광고의 부속물로서의 그 음식 상품과만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 음식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그 광고의 부속품으로서의 음식만 관련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이것은 완전히 한 어떠한 사례다. 어떠한 사례냐면 우리 what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선행사가 합쳐져 있는 거라고 봤다고 했었죠. 이 자체로 명사라고 했으니까 전치사 뒤에 바로 오는 거예요. 그 프렌치 그러니까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이 사람이 그 뭐라고 부른 거예요? 이 reference라고 하는 거는 뭐라 해야 되지? 이걸 지시성이라고 하는 건데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reference가 이제 약간 참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참조하고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주고 어떤 특정 거 하는 거를 지시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그 지시성의 감소라고 부르는 그것의 그 경우다라는 거겠죠. 또는 그 경향성, 어떤 것의 경향성이에요? 단어인데 어떤 것의 무슨 단어냐면 자본주의의 그 영향 아래 있는 단어의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경향성이라고 이 사람이 부르는 것의 그 경우란 뜻이겠죠. 근데 to become이라고 했으니까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 있으니까 형용사적 투부정사인데 앞에 tendency라는 명사 나와 있죠. 그리고 얘는 지금 tendency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보여주면 되겠죠. 경향성인데 어떤 경향성이냐면 그 의미 있는 연관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성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요거 지시성도 비슷한 느낌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 눈앞에 지금 빨대가 있거든요. 지금 빨대가 하나 있는데 공차 빨대가 하나 있는데 음료를 마실 때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굉장히 지식성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를 뚫는 용도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공차 빨대니까 이게 지금 제 손에 있는 게 그 버블티 뚫는 용도는 맞지만 지식성은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가적으로 그 음식 광고는 도와줬다. 그 쇼핑하는 사람이 지금 목적어, 헬프 목적어, 목적격 보호겠죠. 쇼핑하는 사람이 지금 요거 조금 중요한 건데 be accustomed to 하면은 뭐뭐에 익숙해지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새로운 정의에 익숙해지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어떤 정의냐면 그 신선한 그리고 자연적인 거 같은 그런 단어의 새로운 정의에 익숙해지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의냐면은 정의는 정인데 어떤 정의냐면 그냥 쉽게 고려될 수 있는 그들의 그 전통적인 의미와는 반대로 고려될 수 있는 그 정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새로운 정의는 더 잘 served라고 했으니까 더 잘 대접했다. 그러니까 좀 더 잘 부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더 잘 부합했다. 어디에 부합한 거예요? 지금 그 필요성에 더 잘 부합한 거예요. 어떤 것의 필요성이냐면 그 존재하는 산업적인 푸드 시스템, 산업적인 음식 시스템에 더 잘 부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어떤 산업 시스템이냐면은 음식을 제공할 수 없는 어떤 음식이냐면 소비자의 그런 의미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는 기대를 만족하는 그 음식을 제공할 수 없는 지금 존재하는 산업적인 푸드 시스템의 그 필요성을 더 부합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과거에 트래디셔널하게 생각했던 뭔가 프레시하고 내추럴한 거는 정말 신선하고 그다음에 자연에서 유래된 그런 것들을 의미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인더스트리얼 푸드 시스템은 그런 걸 제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고로 인한 어쨌든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과대 광고겠죠. 그러니까 광고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새로 익숙해지게 된 그 단어들의 정의는 지금 프레시한 걸 제공해주지 못하는 이 현실을 약간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더 매치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잘 충족했다. 그 소비자들의 쇼핑한 사람들의 욕망을 어떤 것에 불구하고 비록 pretense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식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프레시하지 않지만 프레시라고 얘기해주는 게 가식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프레시한 걸 사고 싶었다고 했죠. 앞에서 지금 drawn to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욕구는 잘 충족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가식일 뿐이다 라고 해주면서 이제 나올 수 있겠고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글이 이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 주제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면은
지금 약간 현대 광고가 의미를 지금 왜곡시킨 거죠. 왜곡시키고 의미를 왜곡시켰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새로운 의미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걸 익숙하게 만든 거니까 한 요 정도 생각해보고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내려가서 보면은 지금 다양한 것들 중에 2번이 지금 food as, 그죠? 광고와 관련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명사 뒤에 ed 왔으니까 여기 위치 it or 생략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단어들의 sense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의미라고 해석해주면 되거든요. 그 의미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의미를 왜곡시키고 새로운 의미를 만든 게 어쨌든 다 변화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겠다.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엄청 어려운 순지는 없는 것 같아서 혹시 헷갈렸던 선지 있으면은 카톡으로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7회에서 우리 5번까지 한번 같이 볼 건데 요거는 이제 수능 문제고 3점짜리여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긴 해요. 그래도 같이 한번 보면은 오버투어리즘의 개념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 특정한 추정이 있는 거죠. 특정한 추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추정이냐면은 그 사람과 장소들에 대한 그 추정인데 어디에서의 흔한 거냐면 지금 여기에 which is가 생략됐다고 봐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분사가 나오면은 which is가 생략됐고, 그죠?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봐주는데 이렇게 자주는 안 쓰이는데 이렇게 which에 생략되고 이렇게 형용사만 남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줄 만한 명사가 없으면은 which가 생략됐구나 라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그 추정인데 어디에서 흔한 거냐면 그 여행 연구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흔하게 일반적으로 굉장히 흔한 그 가정에 기초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둘은 지금 뭘 말하는 거겠어요? 여기 사람과 장소 요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사람과 장소는 보여진다. 어떻게 보여지냐면 명확하게 정의되고 그 다음에 요 demarcated 이거는 이제 경계가 정해진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네, 여기 나와 있어요. 요거는 경계를 정하다. 그래서 ed니까 경계가 정해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은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경계가 정해진 것처럼 보인대요. 그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그 framed라고 했으니까 뭔가 형식이 정해지는 거죠. 형식이 정해진대요. 어떤 것으로서 형식이 정해지는 거예요? bounded. 우리 boundary 들어봤죠? 이게 뭐예요? 경계잖아요. 그 bounded 하면은 경계가 정해진 요거랑 똑같은 의미다 라고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경계가 정해진 그 사회적인 배우로서 뭔가 형식이 정해진대요.
근데 어떤 배우냐면 호스트, 그 주인의 역할을 하거나 손님의 역할을 하거나에 하는 그 배우로서의 사회적인 배우로서 형식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공간은 비슷한 방식으로 대우받는다. 어떻게 대우받는 거예요? 한 안정적인 용기, 컨테이너, 우리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죠. 용기, 안정적인 용기로 취급을 받는데요. 한 명확한 경계를 가진. 따라서 우리 이렇게 따라서 그러므로 하는 정리하는 멘트 나오면 조금 결론 나오는 부분이니까 중요하게 봐주기로 했었죠. 그러므로 그 공간은 여행객으로 가득 찰 수 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오버투어리즘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 있대요.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어떤 장소가 사람으로 가득 찬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정리를 해주긴 했는데 조금 추상적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주는지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왜 투어 오버 투어리즘이 가능하다고 한 건지 지금 결론에서 나온 부분이니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으려고 하면서 우리 국어에서도 질문 나오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Q 나왔으니까 앤서 찾으려고 하면서 밑에 독해를 해주면 되겠죠. 실제로도 약간의 역접이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 예시들이 있대요. 어떤 예시들이 있냐면 그 특정한 매혹, 매혹, 여기서는 매혹도 맞긴 한데 관광 명소 정도로 생각해주면 돼요. 명소로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특정 명소들의 예시들이 있대요. 어떤 명소냐면 수용성, 그죠? 사람들을 어떻게 얼만큼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제한된 수용성을 가진,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은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이 없는 그 관광 명소들의 예시들이 있대요. 이것은 난 리스트 케이스라는 거는 그 몇몇의 사람이 만든 건축물, 예를 들면 에펠타워와 같은 그 경우다라는 건데, not list라고 하면은 이제 특히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특히냐 하면은 리스트가 최소한이잖아요. 근데 최소한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최소한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그 경우에서는 적용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관용 표현이어가지고 어떻게 봐주면 되냐면은 이제 리스트가 최소한이잖아요. 어쨌든 최소라는 거는 그러니까 최소한이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린다. 리스트는 가장 적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리틀의 최상급이니까 가장 적으니까 가장 적지 않다. 즉 가장 적다라는 건 사소하다랑 비슷한 말이잖아요. 사소하지 않다는 의미니까 특히라고 의역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관용구이긴 하지만 관용구래 그 수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것은 사람이 만든 건축물이래요. 하지만 그 도시와 같은 그 장소들은
장소들을 가진 그 지역들 또는 심지어 전체 국가인데 어떤 국가냐면 도착지로서 promoted라고 했으니까 뭔가 증진되는 도착지로서 증진이 되고 있는 우리 명사 뒤에 갑자기 ing나 pp 나오면 이렇게 소식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which 그렇게 증진이 되고 있는 그리고 묘사되고 있는 어떤 것으로서 오버투어리즘 과잉 관광의 그 희생자로서 묘사가 되고 있는 전체 국가들 또는 그 지역들은 아니죠. 지역들에서 그 문제들 그것들은 더욱더 복잡해진다. 그 과도하거나 proportio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배 균형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에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균형 정도로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과도하고 균형이 맞지 않는 것 우리 what은 관계대명사 플러스 명사 선행사라고 했으니까 자체로 명사죠. 것은 매우 상대적이래요. 그리고 아마도 더 관련이 있을 거래요. 어떤 거와 관련이 있냐면 다른 측면들 어떤 것보다 그 피지컬적인 그러니까 물리적인 수용 가능성보다 예를 들면 자연적인 저하나 그리고 경제적인 유출 어떤 게 아니에요 지금? 정치 그리고 지방의 뭔가 권력 역학은 이제 not to mention이라고 하면은 말할 것도 없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말할 것도 없이 뭔가 다른 요소들이 연관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여기에 대한 answer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투어리즘이 왜 생기냐에 대한 answer를 찾으려고 내려갔었는데 우리 항상 중요한 건 역접 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뭔가 KFC 그 절대적인 수용 가능성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항상 중요한 건 역접 뒤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그냥 사람이 만든 건축물에 불과한 거였고 장소라던가 지역이라던가 어떤 그런 전체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다른 거 같았죠. Things become more complex라고 했으니까 단순히 capacity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nswer가 단순히 이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그 however 뒤로 역접이 나오면서 이 A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answer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죠. 즉 physical capacity보다는 다른 측면들의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뭐 이코노믹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뭐 자연적인 저하라던가 정치라던가 지방의 그런 세력 이런 것들에 다양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오버투어리즘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답의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위주로 찾아주면은 5번이 답이 되겠죠. 오버투어리즘 단순히 그 사람과 장소의 문제가 아닌 즉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capacity 의미하는 거죠. 왜냐면 위에서 지금 사람과 장소가 명확하게 정의되고 경계가 정해진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게 capacity라는 이제 완전히 딱 에펠탑에 뭐 300명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계가 정해진 그 capacity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가 여기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거, 우리 항상 역접 뒤에가 중요하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헨스처럼 뭔가 정리해주는 문장 나왔을 때 조금 유심히 봐주고, 그 다음에 물음표 나왔을 때 국어에서 하는 것처럼 질문 나오면 그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밑에 독해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라는 거, 여기까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 용모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잘 보고 오고, 그리고 이제 용모 끝나고 나서부터는 우리 단어 위주로 조금 더 열심히 한번 볼 예정이긴 해요. 그래서 네, 아픈 거 일단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컨디션 관리 꼭 잘 하고 푹 쉬고 용모 좋은 컨디션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